네, 오늘 시작하면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스몰캡과 관련된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거래일이 딱 오늘까지 3거래일 남았거든요. 네. 올해 시장 좀 점검해보고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양도소득세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최근에 줬었기 때문에 특히 스몰캡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에 많이 이제 팔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목요일까지는 네. 좀 안정되게 좀 약간 일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크게 상승하는 모멘텀보다는 전반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제 초반에는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들 중심으로 좀 더 이제 네.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연말까지는 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지금처럼 강보합권에서 시장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내년에는 강력한 상승보다는 테마에 따라서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연말은 거의 끝났으니까요. 내년 연초에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좁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보통 연초에는 대부분이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 이제 CS 네네.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작년에는 좀 약하긴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바이오 쪽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1월 초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E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기전자, 전통적인 전기전자보다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XR 쪽과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관련돼서 테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JP모건 쪽에서도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다수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에서 특히 이제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있을 두 가지 이벤트를 일단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연초에 뭐 항상 시장에 나온 얘기긴 한데 지난해에는 조금 그렇게 큰 테마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CES 괜찮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XR 부분 좀 보자. XR과 관련된 메타버스 이 얘기는 저희도 내년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이제 연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회사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얘기십니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주목할 종목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주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XR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네네. 사실 저희는 거기 XR 말고도 이제 로봇 쪽도 이제 작년 계속 올해부터 좋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로봇 쪽과 관련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종목 하나씩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SBB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SBB테크는 저번 달에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SPG와 네. 함께 이제 더불어서 유의하게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한 감속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속기가 이제 로봇 쪽에서는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실제로 이제 감속기를 괜찮은 회사들에 공급도 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레퍼런스가 있다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공급을 했었던 전례가 있다는 걸 레퍼런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감속기 업체들이 이쪽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속기 쪽에서 특히 이제 SBB테크가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 다양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규격에 맞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치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톱니바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춘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BB테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향후에도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매출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올해 관심 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까지로 그냥 딱 잘라놓고 보면 아주 그렇게 재미를 못 본 섹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이시고 SBB 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장했는데 실적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이 40% 이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는 60% 이상으로 훨씬 더 튀면서 감속기 부분이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더불어서 캐파 증설까지도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캐파가 1.2만 대 정도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네. 5만 대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230억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 더블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래프 나갔습니다만은 눈으로도 보이네요. 그래프가 이제 2023년에 크게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자금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캐파 증설에 나선 것 같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성장을 이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신규 성장한 종목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보유예수 물량이 뭐 풀리거나 뭐 이래서 혹시 오버행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일단 1월 달에는 3개월 락업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너무 주가가 많이 뛰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올해 공모주 중에서 이제 살펴봤었을 때 공모주 중에서 각광받았던 게 저희 보통 폐배터리 관련주랑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초반에 이제 더블로 이제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네. 주가 계속 빠졌었죠.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이제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게 전환이 됐었을 때 매출이 딱 예상되는 반면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 쪽에서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만드는 데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기업 쪽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출시를 많이 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지 네. 이 부분이 매출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약간 좀 눈에 안 보이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잼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현대라든가 LG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것들 서비스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 판매량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감속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3개월 락업 물량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진입 시점을 만약에 괜찮은 것 같다. 나 한번 SBB 테크 관심 가져볼래 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이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락업 물량 좀 풀리는 거 보고 그때쯤을 진입 시점으로 잡으면 될까요? 네, 그때로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이 예전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BB 테크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얘기하셨고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좋다라고 꼽아놓으셨던데요. 그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제일 좋아하는 로봇 주식으로서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로봇이 산업적 로봇에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으로 전환된 가운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로봇을 활용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치킨 로봇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서비스 쪽으로 침투하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동 로봇이 이제 도입되는 비용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인력 대비해서 봤었을 때 덜 네. 부담스러워졌다라는 점에서 협동 로봇이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뭐 주두산에 있는 그 이제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빠르게 네. 이제 따라가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점은 한 가지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원가율에 있습니다. 원가율이 이제 40에서 50% 정도 사이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벌써 이미 흑자로 전환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도에 이제 해외 쪽으로 판매량만 늘어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높은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국내선 최고 기술로 지금 꼽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이제 현대 로텐과 MOU를 맺은 상황이고요. 국제과제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비정형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5년도 이후부터는 다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성까지도 보유한 매력적인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다양한 로봇들이 나왔습니다. 맥주를 이렇게 따라주는 로봇도 나오는데 네. 로봇이 맥주를 따면 거품을 좀 많이 안 하고 잘 따라주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로봇이 실생활로 많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로봇 회사를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 로봇 회사 말고 다른 유망주는 없습니까? 지금 오늘 좀 또 소개해드릴 업체는 IDP라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업체이긴 합니다. I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카드 프린터, 이제 아무래도 출입증 같은 거 찍어내는 그런 카드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카드 프린터 기기와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제가 다시 소개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나왔을 때보다 실적이 3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이미 예상 실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 프린터기가 보통 올해 전 시장 전체적으로 8%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IDP 같은 경우에 3분기 기준으로 YOY 80%가 성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했었던 이유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수요들이 확대됐었던 것,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1년씩 가져가면서 경쟁사들이 재고와 관련되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리드 타임이 관련된 리드 타임이 길어진 가운데 이 업체가 납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MS를 계속 지금 뺏어오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은 아무래도 내년까지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도 성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업체가 이제 올해 납품을 했었던 키오스크와 관련된 카드 프린터기가 동남아 쪽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그것이 올해 추가로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 프린터기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제전사 카드 프린터 기를 이번에 출시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도 충분히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IDP까지 저희가 종목 소개를 받았습니다. 로봇 두 종목 그리고 IDP 내년에 한번 투자 전략의 포트폴리오에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모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